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어, 지금 가장 또 주목받는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투매가 일어났고, 어, 제가 어제 이 패턴 이야기 해드리면서, 어, 사건과 그 다음에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다 보면은 이 패턴이 먼저인지 사건이 먼저인지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것을 배제를 하고 차트만 이제 보면서 오직 가격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를 예측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그 패턴이 이제 우선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에까지 매크로까지 이제 개입을 시켜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이런 모습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런 하락이 나타나면은 그 사건이 나타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리바운딩을 주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이제 횡보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그 이제 그 주식에 보면은 이런 이제 패턴이 있어요. 네.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이후에 이런 하락이 잘 나타난다. 음.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무슨 대박 호재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급등 상승이 나타났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보면서 주가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과연 이 패턴만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예. 어, 그때 만약에 호재가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날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 패턴대로 풀백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그 딥시크라는 사건이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 지지선들이 비슷한 가격에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패턴입니다. 비슷한 가격에 몰려 있을 때 거기를 마침 그때 악재가 터져서 하락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물 공백이 발생이 되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매우 높은 확률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주식 매매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은 급락이 나타났으니까 리바운딩이 또 크게 나타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예. 했는데 좀 빠지죠. 그래도 좀 참아 봅니다. 근데 예상대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양자역학과 이제 좀 상관이 있는데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이것이 이제 뛰어넘어야 될 어떤 우리의 이제 한계점인데요.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참 뭐랄까 급락 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는 패턴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 엔비디아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이 매수에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러한 반등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매매를 안 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잘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아니 이 차트나 주식시장이 내가 매매를 한지 안 했는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건가? 예. 내가 매수를 하면은 조금 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계속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아니 내내 이런 리바운딩 패턴이 잘 나타나더니만 왜 하필이면 내가 매수를 하니까 리바운딩이 안 나타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이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뛰어넘어야 될 이 선이 뭐냐면 실전. 예. 공부하고 연습하고 할 때는 정말 주가의 모습을 되게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심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예. 이거 뭐 1억이 있는 사람이 여기 한 100만 원어치 샀다. 아무런 심적 부담이 없겠죠. 네. 그런데 뭐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몰빵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주가는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대량의 손실을 입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몰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이제 뭐 모든 종목에 걸쳐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종의 그냥 방관자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전 재산을 걸고 배팅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예측을 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예측을 듣고 내가 실제로 실제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주식 투자를 잘 하게 되는 그런 길이죠. 자,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변동성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하락했을 때도 뭐 조금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도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하락했을 때 이건 절호의 매수 찬스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더 떨어질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냥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은 뭐냐면, 뭐 가려면 계속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금 반등하는 듯해서 이제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저평가 영역에 있을 때는
계속 추가 매수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좀 더 떨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려 보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제 저평가 구역을 지나가면은 또 다시 또 이게 상승기가 오거든요. 단 저력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일시적인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자금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슬럼프를 만회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회사가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로 들어갔다. 혹은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살짝 이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더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역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고 반등할 줄 알았더니 더 떨어지죠. 그럼 좀 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주고,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이제 따라가면서 위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역에서는 이제 하락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은 뭐 절호의 매수 찬스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대충 한 뭐 800%, 900% 올랐는데 지금부터 한 또 800%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폭발하기 직전인 아주 그 좋은 매수 찬스다. 떨어지면 더 사고. 근데 이 밑에 이제 공간이 많잖아요. 이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그냥 뭐 무한 추가 매수를 계속 한다. 예.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한참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보시면은, 자, 이럴 때 뭐 이제 하락이 저가 매수 찬스다. 예, 계속해서 여기 더 추가 매수를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한다. 예, 좀 그럴 수는 없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누가 봐도 어떤 이제 하락을 많이 했고 저가 매수 찬스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못 사는 거죠.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저가 매수 하면서 그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가 이제 그 매수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바로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이격도가 큰 상태에서의 이렇게 하락은 여기서 뭐 좀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잘 풀린 거죠. 예. 잘 풀린 거지.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이 정배열이 됐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이 과열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던 어떤 주가라는 것은 달리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며칠 있으면 1월이 끝나고 이제 월봉 모습인데, 아마도 이 월봉이 이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 패턴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쪽 구역으로 와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게 변동성이 크고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근데 이제 이전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별로 없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고점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꽝꽝꽝꽝꽝꽝 막 이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지금 대단한 매매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내가 초보인데 이 대단한 매매의 혈투의 현장에 내가 막 뛰어들겠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1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또다시 이제 이런 봉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이제 고점 징후다. 예. 이건 고점입니다가 아닙니다. 예. 고점 징후다 이거죠. 그 중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극복하고 다시 랠리를 보인다. 그러면 뭐 정말 뭐 그냥 대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훨씬 심하죠. 예, 벌써 작년 6월부터 해서 계속 이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런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가장 심하죠. 예,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자, 엔비디아가 아주 뚜렷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자, 테슬라는 긴 윗꼬리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이제 십자봉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번 1월에 십자봉이 형성될 것 같고, 나스닥이 이번에 1월에는 그렇게 큰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이 1월에 자 여기 1월에 쭉 여기죠. 1월에 쭉 밀어 올렸죠. 이렇게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1월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속살, 이 주봉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봉 쪽으로 들어가 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월봉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뭔가 이제 정체가 되어 있죠. 예, 계속해서 거의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요 고점이 지금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신고가 갱신을 못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뭐냐면 추세대 이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대는 이제 시간 개념인데요. 이 시간 내에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하는 것이 추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날짜를. 이게 너무 시간이 옆으로 길어지게 되면 추세대를 이탈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며칠 내에 이걸 올라가야 될 텐데 근데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럼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상승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때처럼 다시 한번 이제 플랫폼을 잡아야 돼요. 예. 이제 어떤 상승 기반을 잡아야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실패하게 되면 또 빠지는 거죠. 또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도 이 시간대가 이제 시간대에 맞게 계속해서 신저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락 추세인데 시간이 흘러도 이제 신저가를 못 만들어내면은 하락 추세가 아니죠.
자, 이게 지금 하락 추세가 되려면 이제 여기와 유사하게 한 며칠 내에,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되겠죠, 오늘 저녁에. 이 며칠 내에 신저가를 만들어 줘야지 그게 하락 추세가 돼요. 근데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저가를 못 만들고 계속 옆으로 간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 가던 것이 막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일 내에 이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지,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며칠이 지나도 주가가 잘 버티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거꾸로예요. 이제 상승할 때는 어디가 최고점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최고점이 갱신이 못 되는가. 또 하락을 할 때는 어디서, 이게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어디서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이렇게 최저가를 잡는가. 최저가를 잡은 후에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락세가 끝났다는 얘기죠. 하락 추세가 끝났다.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렸죠.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추가로 하락을 하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내려간다. 아직은 시간 안에 있어요. 계속해서 안 내려간다. 그러다 보면 역작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좋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제 리퀴디티의 수압이다. 수입. 예. 그러니까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리퀴디티. 그러니까 리쿼디티인가? 예. 리쿼디티. 그 유동성. 리퀴드가 그 이제 저거잖아요. 액체. 그래서 이제 영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 서적들이 미국의 그 기술적 분석 책들 있죠. 그것을 번역해서 들어온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 쪽이 이제 이런 것이 또 기술적 분석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패턴이. 거기 보면 이제 리코디티 수입, 이제 그러니까 액체, 유동성. 예. 이건 뭐냐면 이제 매물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이 유동성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웅덩이를 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웅덩이를 푹 파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를 한다. 그래서 물량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물량을 모으다 보면은 그 물량을 모으는 데에서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물량을 모으고 나서는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유동성이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이동을 했다. 이 얘기하면 또 이야기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매우 이제 흥미로운 하루하루 카운트를 하면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날짜가 계속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을 이제 노리는 전략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건 패턴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어떤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뭐 9.11 테러라던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 그러면은 만들어진 패턴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력들이 미래에 그런 일이 터질 것을 알고 미리 그것을 반영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어떤 일이 터질 것이 이 차트 패턴에 미리 드러난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금리 결정에 대한 반응이 또 어떨지, 이번에 파월 의장과 머스크의 입에 따라서 또 많이 또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그야말로 슈퍼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